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이 시각 시황으로 문 열겠습니다. 1월의 마지막 월요일입니다. 양시장 상승 출발했지만 현재 온도차가 극명하게 나뉘고 있는데요. 먼저 코스피는 1% 넘게 올라주면서 현재 2,513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수 흐름이 좋은 만큼 대부분의 업종도 빨간불 켜내고 있는데요. 한독이나 경보제약 등 제약바이오 약진의 의약품 업종 도드라진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는 유통업과 철강 금속 업종도 짙은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또 LLF는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했죠. 시총 61위로 입성해 7% 넘는 낙폭 보이다 현재는 66위까지 떨어진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피 안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세 보여주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7거래일 연속 매수세 보여주고 있죠. 오늘 선물 시장에서도 6천 계약 넘게 담아내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 시장에서는 2,700억 원 넘는 매수세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은 금융 투자 중심의 매수세 보여주면서 2,200억 원 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또 개인만이 홀로 매도 우위 보여주면서 4,700억 원 넘게 팔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코스피와는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하락 종목의 수가 1,100여 개가 넘어가는 가운데 투자자들의 체감 하락 정도는 더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오늘 코스닥 1.8% 넘게 떨어지면서 현재 지수는 821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섹터별로 살펴보면요. 엔터 관련주 부진합니다. 대표들의 자사주 매입 소식에도 불구하고 내림세 보여주고 있고요. 또 중동에서 미군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확전 우려가 커지면서 해운, 정유, 가스 관련주는 탄력 받아갑니다. 오늘 코스닥 매매 동향 살펴보면요. 코스피와는 반대되는 포지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매수 우위 보여주면서 5천억 원 가까이 담아내고 있고요. 기관은 5거래일 연속 팔아내고 있습니다. 또 외국인 역시나 하루 만에 매도 전환하면서 현재 3천억 원 가까이 팔아내는 모습입니다. 또 해외 연구진이 흑연에서 상온 초전도성을 발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관련주 장 초반부터 급등세 보였는데요. 먼저 초전도체 관련주 개장과 함께 오름세 보이다 하락 전환했고요. 또 흑연과 흑연에서 추출한 그래핀 관련주는 현재까지도 견조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아이텍 5% 넘는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상고, 장중 상한가 터치했죠. 현재는 풀리면서 12% 오름세 가져가는 가운데 크리스탈 신소재 장중 VI가 발동되기도 했었는데요. 현재 6% 가까운 오름세 보이면서 1,423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우리 시장에서 부진한 쪽은 AI 챗봇 관련주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오픈AI의 CEO인 샘 올트먼이 한국을 방문했었는데요. 이에 따라 인공지능 투자 기대감이 커지면서 AI 챗봇 관련주 강한 흐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하루 만에 차익 매물이 출하되는 모습인데요. 대부분의 종목이 파란불 켜낸 가운데 한글과 컴퓨터 23% 넘는 파란불 켜내고 있고요. 플리토 역시나 20%대 파란불 켜낸 가운데 이스트 소프트도 18% 넘게 내리면서 38,3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장 시황 살펴봤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시황센터 최유정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일부 실행의 백설혜입니다. 우리 양대시장 오늘 엇갈리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견조하게 움직이지만 코스닥 시장이 좀처럼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급 양상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해주지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발을 빼고 있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번 1월에 이어서 2월까지도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에 조금 더 시각을 맞춰야 된다는 의견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실적 시즌인 만큼 실적에 따라서 종목의 움직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본방송이 시작되기 전에 오후 1시부터는 유튜브로 먼저 찾아뵙고 있습니다. 이 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1월 29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쏟아지는 경제 뉴스 중에서 어떤 게 수익으로 연결될지 혼자서 찾기가 어려우시죠? 오늘도 인사이트를 제공해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나도투자연구소의 이재규 본부장, 알파경제의 김종효 이사 두 분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시장에 영향을 주는 굿뉴스부터 알아봐야겠습니다. 본부장님은 어떤 걸 굿뉴스로 바라보셨나요? 네, 일단 변동성의 측면에서 지금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오늘 HLB 그룹주들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HLB 그룹주가 이 리보세라닙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 인해서 지금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도 좀 찾아보니까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변동성이 전반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관련돼서 이제 5월 16일까지 이제 파이널 리뷰가 진행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FDA 관련돼서 이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게 5월 달이라고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5월 달이라고 한다면 사실 지금부터 기간 자체가 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그래도 변동성이 좀 더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이 기업들이 벌어들이고 있는 매출이나 영업이익단에 비해서 현재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는 고평가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제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의 변동성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매매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비중을 굉장히 줄여서 매매하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본다면 제약바이오 쪽에 지금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인 이슈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미국 쪽에서 중국에 대한 반도체 규제라든지 2차 전지에 관련되어 있는 규제들을 계속해서 해왔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AI 쪽에 대한 규제를 한다라는 내용들도 나왔는데 관련돼서 이제 특정 외국 바이오 기업에 대한 거래 재평가나 계약 중단에 관련되어 있는 법안을 상정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미국 쪽에서 중국에 대한 제약 바이오에 대한 그런 제재안도 계속해서 시장에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은 이 HLB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모멘텀으로 작용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지난주에 실적이 잘 나온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 같은 기업들 그리고 오늘 SK 바이오팜이라는 기업 같은 경우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생각보다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약 바이오주들이 과거에는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완전히 테마성만 가지고 움직였었던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는 실제로 실적이 찍히는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긍정적이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약 바이오와 관련해서 섹터 전반이 좀 들썩이고 있습니다. HLB 그룹주와 그리고 미국발 이슈까지 전해드렸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이사님께서는 오늘 시장에서 어떤 뉴스를 굿뉴스로 바라보셨나요? 네, 아직 뭐 확실하게 결정난 건 아니고 시간이 좀 남아있다라고 보여집니다만 미적미적했던 바이든 대통령이 뭐 선거가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 반도체들과 관련된 보조금 이쪽을 실행할 가능성이 언급이 되면서 뭐 삼성전자보다는 인텔과 TSMC에 먼저 공급이 될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지만 결국 이들 업체에 보조금을 주게 되면 삼성전자의 텍사스 공장에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연된 삼성전자의 미국 투자가 재개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분명히 좀 지미는 의미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관련돼서 그동안 뭐 삼성 관련주들 중에서는 너무 HBM이라든지 특수 쪽으로만 관련된 일부 종목군들만 움직이는 양상이었는데 상대적으로 그렇다면 덜 움직였던 뭐 전공정 쪽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의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주목해 봐야 될 이슈가 아니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반도체법과 관련 실행이 임박하다라는 뉴스를 굿뉴스로 가지고 오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배드 뉴스는 어떤 거였을까요? 네, 아무래도 테슬라가 결정한 바가 가장 그 배드 뉴스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요. 테슬라가 자신들의 마진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 공급 가격 협상을 다시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기존에는 좀 물량도 보존해주고 일정 부분의 마진도 보존해주는 양상으로 갔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걸 보존해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 셀업체뿐만 아니라 소지업체들에게도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슈여서 이게 오늘 대형주와 중소형주가 차이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또 시장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2차 전지를 계속 짓누르는 그런 악재가 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선도업체 움직임에 의해서 다른 업체들도 비슷한 행보를 보일 가능성도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테슬라발 이슈로 인해서 오늘 2차 전지주 내에서도 차별화된 장세가 좀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점까지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 자, 본부장님께서는 오늘 시장에서 어떤 뉴스를, 배드 뉴스를 바라보셨나요? 네, 일단 뭐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준비를 해왔는데 오늘 사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방금 전에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네. 이 테슬라발 악재가 가장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동 쪽에 대한 내용을 제가 준비한 이유는 지금 이제 우리가 시장을 볼 때 중동 쪽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져서 유가가 올라간다라고 분석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뭐 천연가스라든지 유가 상승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흥구석유나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큰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 유가 상승 쪽에 대해서 제가 배드 뉴스라고 준비를 했지만 앞서 이제 유튜브에서도 잠깐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유가 상승이라는 것이 경기가 좋을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반발 매수세, 그러니까 경기가 좋기 때문에 유가가 올라간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이건 시장에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인 뉴스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드 뉴스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굿 뉴스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의 이 경기 민감주들 쪽에 계속해서 자금이 어느 정도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건설주라든지 철강주라든지 기계 쪽에도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좀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사실 제가 작년 하반기와 올해 초에 연초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지금 반도체와 제약바이오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높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려왔는데 최근 들어서 주가의 흐름을 놓고 본다면 시장의 흐름을 놓고 본다면 어떻게 보면 경기가 좀 연착륙이 되면서 시장이 원하는 그런 골디락스로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조금씩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는 전 좀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제약바이오 말씀드리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지 못한 부분이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대형주 위주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재무제표가 안 좋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연초에 리스크가 부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굿뉴스로 준비했었던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좀 기업 가치가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우리가 바이오 쪽만 많이 보시는데 지금 우리가 전통적인 제약사들 중에서 동국제약이라든지 대웅제약 같은 기업들도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좀 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배드뉴스로 준비한 이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경우는 유가 상승분만 놓고 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만약에 이게 확전이 돼서 네. 그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가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배드 뉴스가 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 유가가 올라가는 부분은 그 부분뿐만 아니라 경기가 괜찮을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전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제가 배드 뉴스로 준비를 해왔지만 굿 뉴스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를 배드뉴스로 가지고 오셨고 앞서서 이사님께서 짚어주셨던 배드뉴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테슬라발 이슈로 인해서 아무래도 우리 2차 전지주들이 들썩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든 종목군이 빠지는 것도 아니고 모두 오르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장에서의 움직임 어떻게 좀 특징적으로 바라보셨을까요? 네, 일단 뭐 시장별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사이즈별 차이가 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시장별로는 코스닥 시장 종목군들이 전반적으로 부진하고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종목군들이 좀 엇갈리고 있죠. 그래서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사이즈별로 포스코홀딩스와 LG와 그다음에 삼성, SDI 같은 종목군들의 상대적인 두드러진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반면 에코프로 그룹이라든지 에코프로 머티라든지 LNF 같은 종목군들은 또 대거 약세를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아주 대형주 쪽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블루칩 영역에 속해 있는 종목군들의 상대적인 강세는 나타나고 있는데 옐로칩 정도의 수준에 들어가는 종목군들도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수급에 따라서 굉장히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하루의 흐름이 그렇다는 것이지 전반적인 추세는 최근에 계속 무너지는 흐름이었죠. 그래서 이들 종목의 전체적인 흐름은 전기차와 관련된 기대감이 살아나기 이전까지 추세적으로 올라오기는 어렵고 일단 개별 종목별로 혹은 뭐 실적 모멘텀으로 약간의 단기적인 어떤 구분이 나타날 수는 있는데 큰 그림에서는 다르지 않다. 결국 테슬라 약세, 2차 전지와 관련된 기대감 약세가 이어지면 이들 종목이 전체적으로 올라오기는 어렵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굳이 올해 한 해를 전체를 놓고 구분하자면 저는 소재보다는 셀 기업이 강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네. 여전히 삼성 SDI에 거는 기대, 특히 LG 엔솔이나 SK온처럼 확장을 하려고 했다가 전기차 성장이 줄어들면서 뭔가 주춤거리고 있는 기업 말고 그동안은 움츠러들고 조금 투자를 주저주저 했다가 오히려 최근 들어서 계약을 맺고 투자를 늘리고 있는 삼성 SDI가 저는 외형 성장 측면이라든지 마진율 측면에서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삼성 SDI를 가장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는 수급에 따라서 주가 차별화 장세가 펼쳐진다라고 전해주셨는데 오늘 미래에셋증권을 기준으로 살펴본다면요. 고수익 투자자들이 오전에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 또 공교롭게도 에코프로 머티였습니다. 오늘의 수급 양상이 어떤 이슈 때문에 나타났는지도 궁금하고요. 오늘 LNF의 경우에도 지금 이전 상장했잖아요. 지금 주가 흐름 어떻게 포착되고 있나요? 이전 상장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 흐름이 대체적으로 안 좋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패시브 자금에 대한 유입 기대감으로 이전 상장을 하면서 그 전에 주가가 많이 오르는 거고 그 다음에는 주가 흐름이 안 좋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좀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같은 에코프로 그룹주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도 금액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크다라고 표현하기까지는 좀 어렵지만 이제 2차 전지 쪽에 대한 자금 유입이 어느 정도는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가 완전히 추세적으로 돌려 세우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제 생각으로는 여기서 밀린다라고 하더라도 한 번 정도 더 밀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어쨌든 매출이 나오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관심을 가져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연초에도 이제 SK하이닉스라든지 반도체, 삼성전자 쪽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가 있었지만 실제로 중순부터 시장이 돌아서기 시작을 했죠. 근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반도체 기업들이 작년에 엄청난 흑자가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작년까지는 적자가 이어졌었고 올해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온 것인데 그 시차가 6개월 정도 있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2차 전지 쪽에도 좀 적용을 해봤을 때 앞으로 2분기, 3분기, 4분기 때 2차 전지 쪽에 대한 업황이 개선된다라고 한다면 주가 흐름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HLB 쪽이 갑자기 급격히 밀리면서 제약바이오 쪽이 많이 밀리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은 이제 장중에 밀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한다면 종가 기준으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고요. 지금 주가가 밀리는 이 초입부에서는 혹시나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따라 들어가시는 건 좀 위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따라 들어가는 것은 힘들 수 있다, 어렵을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오후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급등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시 30분 기준 급등주들 화면을 통해서 체크해 보시죠. 먼저 태형건설 우선주를 살펴보겠습니다. 태형건설이 본사 형장에 밀린 노무비를 지급하겠다고 밝히면서 오늘 장에서 상한가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의 주가는 4,640원 선을 지나가고 있고요. 다음으로 HLB 그룹주 오늘 잘 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HLB 글로벌의 상승률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25% 넘게 상승을 하다가 지금은 14%대로 상승분을 조금 줄여냈습니다. 주가는 5,700원 선 정도에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태광산업을 살펴보겠습니다. 22%대 급등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의 주가 84만 7천원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삼화왕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삼화왕관의 경우에도 지금 22%대까지 올라주다가 지금 윗골이 아주 길게 달면서 0.93% 정도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32,600원 선에 거래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마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유통 관련주에서도 오늘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5% 넘게 오르는 양상이 펼쳐졌고요. 지금의 주가는 79,5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포스뱅크가 가장 큰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 상장을 한 종목입니다. 시장에서 상승률 131%대 정도로 나타나고 있었고요. 지금의 주가는 4650원 선에 거래됩니다.
역시나 오늘 앞서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HLB 그룹주 모두가 강합니다. 하나씩 종목별로 흐름을 살펴본다면 HLB 테라퓨틱스는 상한가까지 올라가 있다가 지금은 21에서 22%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6,530원 선 정도에서 거래됩니다. 이어서 HLB 생명과학의 경우에는 28%대 상승률을 보여주다가 지금은 12%대로 상승분을 꽤 많이 반납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도 주가는 13,300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고요. HLB 제약까지 살펴본다면 27%대까지 올라가던 주가는 지금은 12%대의 상승률을 보여줍니다. 17,020원 선에 거래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레이저셀을 살펴보겠습니다. LCB 장비에 대한 품질 인증 통과를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27%대까지 올라가던 주가는 지금 상한가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12,460원 선에 주가는 반응하고 있습니다. 급등하는 종목들 저와 함께 살펴보셨는데 두 분께서는 이 화면을 보시면서 조금 더 특징적인 움직임이 있었다 하는 종목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알아보고 싶은데요. 어떤 분께서 먼저 대답을 해주실까요? 그 방금 언급해 주신 종목군들보다 저는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종목이 있는데 네. 오늘 일단 아까 뭐 유튜브에서 잠깐 언급드렸지만 유통주의 강세, 그다음에 건설주의 강세, 그다음에 오늘 태광산업 같은 종목도 지금 4일째 급등하는 양상이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의 특징을 우리가 하나로 뭉뚱그려서 보자면 뭐 물론 그 업종 내에서는 뭐 이마트라든지 이런 종목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상대적으로 PB 밸류가 굉장히 낮은 종목입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 정부에서 취하고 있는 증시 관련 대책들을 살펴보면 뭔가 좀 일본을 쫓아가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대표적으로 뭐 니스타를 쫓아서 ISA 계좌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본 증시가 업그레이드 됐던 가장 대표적인 부양책 중에 하나가 PBR 1배를 밑도는 기업들에 대한 적극적인 주가 부양책이거든요. 근데 그로 인해서인지 정부가 이런 대책까지 준비할 거라고 생각해서인지는 모르지만 네. 태광산업 같은 경우에 대량의 거래 급증과 함께 이게 이렇게 거래가 급증할 만한 이슈도 없고 평소에 이런 종목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뭔가 급격한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은 좀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나라에서도 증시 부양을 위해서 PBR 1배 내의 종목군, 1배 미만의 종목군들에 대한 적극적인 어떤 주가 부양 의지를 보여주려는 모습이 나타날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뭐 삼성물산 이런 종목군들의 급등도 명확한 이유를 찾아보기가 조금 어렵고요. 그다음에 오늘 아까도 언급드렸던 것처럼 업종별로 외국인 매수 유입이 이런 업종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례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서 외국인 수급은 뭐 반도체 아니면 기껏해 제약바이오 정도, 그 다음에 2차 전지의 뭐 메인 종목군들 정도에서 나타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오늘은 이례적으로 굉장히 많은 종목군들의 손을 대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뭐 부양책으로 연결될지 안 될지는 아직은 알 수 없으나 어떻게 보면 최근에 계속 일본의 정책을 쫓아가고 있는 증시 부양책에 일부 연동된 종목군들이 우리 시장에서도 한두 종목의 강세가 아니라 네. 무리지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좀 눈에 띄는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리지어서 움직이는 그 종목군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사님? 네, 지금 화성산업의 종목군들 대거 다 강세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움직이고 있는 오늘 강세 섹터의 대부분이다. 지금 그래서 롯데쇼핑 같은 종목도 대표적인 저퍼주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화학섬유 쪽에 뭐 태광산업, 대한화섬 대표적인 저표주인데 거래량이 평소에 비해서 대거 올라오고 있다라는 네. 것이죠. 그다음에 건설 대표주 삼성물산이 오늘 7% 오를 만한 이슈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고요. DLNC 마찬가지. 현대건설은 조금 다른데 HDC 현대산업개발이나 이런 종목군들의 움직임, 생명보험주도 마찬가지죠. 전체적인 금융주들의 전체적인 PB밸류도 우리나라 뭐 비싸봐야 0.6배, 0.5배 수준, 0.3배 미만하는 그런 종목도 꽤 많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의 움직임도 거기에 좀 기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철강주도 현대제철의 대거 급등과 대한제강, 동국제강,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홀딩스는 어찌 보면 소재주와 같이 움직인다면 오늘 밀려야 되는 종목이거든요. 네. 이 종목에 유입되는 수급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따져봤을 때 그러한 어떤 저퍼주에 대한 뭔가의 등급 변화라든지 뭐 수급 변화라든지 아니면 자체적인 어떤 육성 분위기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을지 아직 뭐 확정된 건 없고 뉴스 없습니다만 그 관련된 종목군들이 폭넓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한번 저도 집에 가서 저퍼주를 한번 뽑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저 PBR과 관련된 종목군들 한번 유심히 살펴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럼 급등주들 보면서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게 좀 특징적인 움직임이라고 보셨을까요?
일단 뭐 코스닥 쪽에서 지금 포스뱅크라는 기업이 변동성을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음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전반적으로 살펴보니까 최근에 이제 최근뿐만 아니라 작년부터 이 신규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컸죠. 특히 수급의 힘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유통 물량 자체가 적어야지만 트레이딩 관점으로 저는 좀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신규 상장주들은 투자의 관점으로 내가 매수해서 이걸로 3개월, 6개월 보유하겠다라는 관점이 아니라 매매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 지금 포스뱅크라는 기업이 주가가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 주가가 음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가장 많이 밀리는 기업 중에서 현대힘스라는 기업도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주가 흐름이 잘 나왔었던 우진엔텍 같은 경우도 오늘 굉장히 큰 폭으로 밀리고 있는데 네. 지금 신규 상장주들에 대해서 좀 맹목적으로 이 종목들은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신규 상장주들 리스크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신규 상장주들 같은 경우는 매수로 접근했다가 반대로 움직인다라고 하면 저는 대응을 좀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하다 보면 물리는 경우도 있고 손실이 나는 경우도 있는데 대응이 필요한 종목이 있습니다. 물론 엄청나게 우량한 기업이라고 한다면 정말 보유를 하셔도 돼요. 네. 근데 제가 개인 투자자분들을 만나보면 적자가 엄청나게 심한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난 이거 그냥 보유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굉장히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를 좀 한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건 반드시 우량한 기업이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그리고 이제 상승 종목들 중에서 엔캠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엔캠 같은 경우는 이제 전해액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죠. 전해액 쪽 같은 경우는 지금 2차 전지 쪽에서 굉장히 독보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 엔캠을 비롯한 전해액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일단 현재 2차 전지 관련주들 중에선 가장 시세가 잘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해액이 이제 2차 전지를 만드는 쪽에서 그 비중 자체가 그렇게 높은 소재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은 미국 쪽에서 중국을 밀어내면서 그에 대한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게 전해액이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지금 뭐 시장에서 말들이 많지만 이 LFP 배터리로 변환이 된다라고 한다면 전해액이 2차 전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올라간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도 소재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나 개별적인 기업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들을 좀 분석을 해서 매매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2차 전지 역시도 낙폭이 과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 관점으로 좀 적합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일단 공모주 얘기를 해주신 만큼 좀 추가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포스트뱅크가 일단 이번 달에 마지막으로 상장한 종목이긴 하잖아요. 앞으로 상장할 종목 중에서 좀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제가 정말 죄송한데요. 네. 저는 이제 신규 상장주들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우리가 가게를 처음 오픈할 때도요. 굉장히 예쁘게 꾸며놓고 가게를 오픈을 하죠. 그러니까 신규 상장주들 같은 경우도 우리가 드레싱 과정을 거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멋진 기업인 것처럼 많이 포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주가를 많이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신규 상장주들보다는 지금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기업들, 특히 1월 달에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많이 밀렸기 때문에 저점대에서 올라오는 기업들을 매매한다라고 한다면 전 훨씬 더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 물론 신규 상장주 중에서 유통 물량이 굉장히 적다라고 한다면 수급의 힘으로 인해서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런 품절주의 성격을 띠고 있는 종목들은 있는데 그런 종목들은 매매의 관점에서 적합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원래 신규 상장주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참고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낙폭이 과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최근에 그런 종목들이 저점에서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거래 대금도 굉장히 많이 붙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초보 투자자분들께서 매매하시기에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저는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한번 추려가지고 매매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신규 상장주도 좋지만 오히려 저평가된 쪽을 바라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또 상승한 종목들, 급등한 종목들을 살펴보니까 앞서서 저희가 유튜브에서도 얘기를 나누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HLB 그룹주가 모두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아까 처음에 이제 1시 30분보다는 상승률이 꽤 많이 반납한 상태입니다. HLB 그룹주의 지금 주가 변동성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지금 오늘 AI 종목군들의 급락세도 마찬가지지만 이미 이슈가 노출된 종목군들은 언제 변동성이 터져도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달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오를 때도 뭐 리버세라닙이라고 하는 뭐 명확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오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면 그 이슈로 인해서 이만큼 오르는 게 맞는가는 누구도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럼 반대로 내릴 때도 이 종목이 왜 내리는지 얼마나 내릴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뭐 좀 전 앞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신규 매수는 쉽지 않다라고 보고 지금 오히려 줄여야 되는 구간이죠. 지금 이 정도의 수익률, 최근에 뭐 우리 증시 굉장히 답답한 모습이었는데 연초부터 굉장히 강한 수익률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의 수익률이면 충분히 저는 만족할 만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물론 얼마나 팔아야 되는지는 각자 본인이 결정하실 일이지만 지금부터 저는 HLB 그룹에 대해서는 더 사야 되는 자리거나 더 가져가야 되는 자리가 아니라 지금부터 분할 매도가 당장 지금 현재부터 시작돼야 되는 자리다.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도 오를 수 있죠. 더 오르면 더 팔아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뭐 지금부터는 팔아야 되는 자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팔아야 되는 자리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제약 바이오주 전반이 오늘 좀 훈풍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또 살펴본다면 시젠의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협업 소식이 또 전해지고 있더라고요. 이 소식에 따라서 이 주가가 어떻게 변동할지 궁금하고 보유자분들께서는 어떤 대응 전략 짜면 좋을까요? 네, 일단 시젠 같은 경우는 추가 상승의 여력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큰 기업과 이렇게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나왔다라는 것이 우리가 좀 주목해볼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아까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오랜 기간 쉬었습니다. 지금 2년 정도 조정을 받았고요. 3년 정도 조정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모든 제약바이오가 올라간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도 이제 작년 하반기에서 올해 초에 들어오면서 제약바이오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았죠. 시장에서 제약바이오가 우리나라 시장을 이끌어갈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왔었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종목별 흐름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것은 분명히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목을 잘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만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 OCI홀딩스가 한미사이언스와 주가를 이제 스왑하는 일도 있었고요. 오리온에서 레고캠바이오에 대한 이야기들도 계속해서 있었죠. 그만큼 미래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 제약바이오 쪽은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투자처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는 종목군들 그리고 변동성이 많이 나오는 기업들 중에서 그래도 재무제표가 좋은 기업들을 매매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이게 과거에는 정말 테마성이 강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실제로 매매가 아니라 그 매출이 나오는 기업들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전에는 임상, 2상이다, 3상이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의 변동성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최근에는 또 이제 기술 수출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주가 변동성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전보다 리스크가 좀 줄어든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려보자면 미국 쪽에서 중국에 대한 제약바이오 만약에 제재를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 어떻게 보면 또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제가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너무 바이오테크 쪽보다는 네. 전통적인 제약사들도 저는 괜찮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전통적인 제약사를 바라본다면 어떤 종목을? 전 일단 보시는 뭐 거예요?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린 네. 것 같은데요. 동국제약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동국제약 같은 경우는 일반 의약품과 전문 의약품이 있는데 전문 의약품 쪽에서 매출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체질 개선도 좀 되고 있는 부분이죠. 네. 이 화장, 미용 쪽에 대한 기기 매출도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뭐 헬스케어 쪽에 대한 매출도 잡히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대웅제약 같은 경우도 주가 흐름이 저점대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해서 모든 제약바이오가 전부 다 수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제 고금리 상황에서 제약바이오들이 R&D 비용이 많다 보니까 리스크가 컸다라는 내용들이 있고 금리 인하가 된다라고 한다면 제약바이오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거는 순전히 매출과 영업이익, 재무제표가 우량한 기업에 한해서라고까지 표현하기는 좀 어렵지만 네. 그래도 재무제표가 정상적인 기업들에 대해서 금리 인하가 큰 수혜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그러면서 대웅제약이라든지 동국제약 그리고 뭐 종근당 같은 기업들 관심 있게 보시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 섹터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좀 전해드렸고요. 오늘 지금 급등하는 sektor들을 먼저 찾아봤는데 오늘 장에서 또 약세를 보이는 섹터들도 있겠죠. 어떤 섹터에서 약세 흐름이 관찰되고 있나요? 네, 재료건 노출된 에코프로가 아니라 AI 관련된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 소재 쪽 종목군들이 여전히 변동성에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국면입니다. 뭐 2차 전지가 계속 내렸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드릴 말씀은 없고요. 다만 대형주에 대해서는 과연 이렇게까지 빠질 만한 악재가 불거진 것인지 4분기 실적이 발표되고 1분기가 저점이라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현재 레벨은
거의 저점에서 딱 맞는 그 최저점 부근은 아니더라도 저점 영역 어디쯤이 아닐까라고 봐서 뭐 대형주에 대해서는 저는 이쪽에 비중이 아예 없으시다면 그러면 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뭐 LNF 같은 기업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분할 매수의 시작점이라는 것이 여기서부터 반등한다는 얘기가 네. 아닙니다. 반등은 저는 멀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 정도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저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종목군들을 신규 매수하신다면 지금부터 분할 매수로 담을 수 있는 자리에는 다가오고 있다 정도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제주 반도체를 포함해서 소위 AI 기대로 움직였던 종목군들은 이 시간에도 여러 번 강조드렸지만 실제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글로벌 기업과 연계돼서 뭐를 할 수 있는 기업이 제가 보기엔 거의 없습니다. 네. 그래서 기대감만으로 올랐던 종목이 당연히 매물 나오는 건 뭐 너무나 당연하고요. 주가도 뭐 추가적으로 당연히 급락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상승에 커다란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하락도 굉장히 힘없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서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저는 뭐 더 관심을 가질 만한 이유가 별로 없다. 특히 주요 이제 실적 발표들이 코스닥 기업들도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주가는 급등했는데 실적은 여전히 크게 따라오지 않고 있다면 이들 종목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구간이어서 저는 지금 하락하고 있는 AI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뭐 전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아예 재료가 소멸된 걸로 보시는 거예요, 이사님? 네, 일단 뭐 네. 다 아시겠지만 갤럭시 S24 뭐 써보시면 압니다. 뭐 그렇게 대단한 AI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것은 그러면 갤럭시 S24에서 이 정도인데 컴퓨터에서 나오면 그렇게 대단할까? 그렇게 대단하지 않을 겁니다. 아직까지는 한 단위의 어떤 그 디바이스에서 보여줄 수 있는 AI의 능력은 굉장히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거기에 만약에 인터넷을 끊으면 더 낮은 수준의 어떤 AI를 구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기대감으로 과하게 오른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저는 뭐 단기적인 변동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관심 가질 때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약세를 보이는 섹터까지 좀 전달을 해드렸는데 그렇다면 오늘 약세를 보이지만 앞으로 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는 섹터도 있을 것 같아요, 본부장님. 네, 오늘 약세를 보이고 있는 섹터 중에서 앞으로 강세. 일단 AI 쪽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했을 때도 어느 네. 정도 조정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급하게 올라온 부분이 있고요. 우리가 이제 이 성장성이라는 측면에 대해서 AI 쪽 분명히 성장을 합니다. 하지만 주가적인 측면에선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오늘은 약세지만 앞으로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네. 섹터에는 맞지만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이제 뭐 전반적으로 지금 주가 흐름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AI 쪽도 안 좋고요. 뭐 가상 토큰 증권 쪽도 주가 흐름이 굉장히 안 좋게 네. 나오고 있는데 뭐 저출산도 안 좋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쪽은 괜찮게 흐름이 나오고 있고 다른 쪽은 안 좋은 상황인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조금 이제 긴 호흡으로 봤을 때 주가가 저점에서 많이 못 올라온 업종군들 네. 저는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건설기계 말씀드리면서 HD 현대 건설기계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기업들에 최근 들어서 이제 자금이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제일 강조드리고 싶은 거 오늘 방송에서 강조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특히 우리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뭐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제약바이오 그리고 AI 오늘 로봇도 굉장히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시장에 이제 이런 종목들이 전부구나 대다수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지난주부터 이런 흐름이 좀씩 포착이 되더라고요. 경기 민감주들이 분명히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기업들 굉장히 재미없거든요. 개인 투자자분들 관심도 없고요. 어떻게 보면 저도 재미없어 하는 업종인데 지금 이쪽에 자금이 좀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건설 쪽 같은 경우는 지금 뭐 PF 쪽이라든지 문제가 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건설 네. 쪽보다는 제가 봤을 때 건설기계 쪽 같은 경우는 메리트가 계속해서 있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쪽에서 뭐 바이든이냐 트럼프냐라고 말이 많은데 이 바이든이 되든 뭐 트럼프가 되든 어쨌든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건설기계 쪽에 대한 관심도 두산 밥캣이라든지 진성 TC 같은 기업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HD 현대건설기계나 현대인프라코어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이 지금 이제 바닥권에서 막 시작이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더라도 좀 난 여유 있게 볼 수 있어라고 한다면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좀 올라오는 쪽이 이 게임주들입니다. 네. 게임주들이 굉장히 오랜만에 좀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데 이게 또 이제 메타버스 쪽이라든지 XR 쪽이랑 연동이 돼서 좀 변동성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게임주들 중에서도 일단 실적이 잡히고
그리고 중국 쪽에서도 어쨌든 규제를 살짝 완화해주는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이제 이런 관련주들, 그러니까 제가 시장에서 너무 부각되는 기업들만 보시는 거는 네.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게임주 중에서도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좋은 실적을 발표하기도 했잖아요. 이 부분이 같이 좀 홍보를 작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좀 신장 모멘텀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기대해 볼 만한 게임주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크래프톤입니다. 크래프톤인가요? 크래프톤 같은 네. 경우가 이제 작년에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 신작이 몇 년 만에 나오는 기대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가 흐름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 가상화폐 쪽과 엮여서 변동성이 나왔었던 일부 게임주들을 제외하곤 지금 크래프톤이 가장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1월 29일 고점 찍고서 지금 현재 조정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직전 고점을 다시 한번 넘어가는 주가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좀 더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완전히 저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 중에서는 이제 네오위즈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 오늘 거래대금이 35억밖에 안 돼요. 거래대금이 굉장히 적은 상황이긴 하지만 좀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작년 10월 5일 날 만들어놨었던 저점대 23,000원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주가 반등은 좀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오위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게임 업체들이 PC라든지 모바일 쪽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작년에 피해 거짓이라고 하는 콘솔 게임을 런칭을 했어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한 반응이 시장의 기대보다는 안 좋았지만 매출이 굉장히 잘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확장팩도 나온다라는 이야기들이 있고요. 그리고 XR과 이 메타버스 쪽과 어느 정도 연동이 되면서 게임 관련주들에 대해서 주가의 훈풍이 올해는 그래도 좀 아직까지 훈풍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래도 네. 저점대에서 어느 정도 반등은 나올 수 있다 보고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게임주에 대한 의견까지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본부장님께서는 오늘 시장에서 어떤 섹터를 원픽으로 바라보세요? 일단 저는 IT 부품 쪽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IT 부품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통신 장비라고도 볼 수 있는 종목이 있는데 섹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오늘은 그냥 종목에 대해서 네.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인프라 투자 소식이라든지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통신 관련주에 통신 쪽에 대한 투자를 하겠다. 뭐 6G 쪽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한번 불었었죠. 이제 5G와 6G는 어떻게 보면 구조적으로 달라요. 하지만 우리나라 시장에서 반영이 되기로는 통신 장비주 쪽에 엮여서 뭐 KMW라든지 에이스테크라든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변동성 굉장히 잘 보였습니다. 네. 근데 이 서진 시스템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우리가 5G 관련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일은 알루미늄을 이용해서 제조를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신 장비의 이 함체를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이제 매출단에서 잡히고 있는 부분이 통신 장비 쪽보다 ESS라고 해서 네. 전력 저장 장치 쪽으로 매출이 많이 잡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ESS 쪽에 대한 매출이 큰 기업들을 전부 다 고객사로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이제 우리나라 1월 달 들어서 주가 흐름이 그렇게 좋지가 못했단 말이에요. 네. 우리나라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그렇게 주가 흐름이 좋지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좀 올라오다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땐 이 전력 저장 장치에 대한 모멘텀이 시장에서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기본적으로 이 기업을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통신 장비 쪽에 대한 테마적인 모습도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매출이 그래도 잡히고 있는 기업이고 ESS, 이 에너지 전력 저장 장치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이 2차 전지 쪽에서도 ESS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 부분이 성장을 할 것이다. 뭐 일론 머스크도 관련되어 있는 발언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들이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이 견조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 장비주로서의 테마, 네. 그리고 ESS라는 성장성 이렇게 말씀드려서 현재 19,500원 하단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목표가는 22,500원. 그리고 주가가 빠진다라고 한다면 손절가는 18,200원으로 좀 타이트하게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부장님의 원픽 종목으로 서진 시스템 알아봤고요.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 주가는 22,500원 그리고 손절 라인 18,200원 잡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사님께서는 어떤 섹터를 원픽으로 바라보실까요?
네, 아까 뭐 굿뉴스로 말씀드렸던 반도체 관련 얘기가 있으니까 반도체 신규 투자가 없더라도 가동률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좋아질 것은 소재 쪽이기 때문에 뭐 이 시간에 뭐 한솔 케미칼을 포함해서 여러 종목군들을 이미 말씀을 드렸고 오늘 원익 Q&C입니다. 일단 IT 업계 전반적인 가동률 회복이 된다면 소재 쪽의 매출과 이익이 가장 먼저 올라가고요. 그래서 올해 최대 이익을 기대하고 있는 회사라는 측면에서 저는 오늘 뭐 추가적인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데 좋은 매수의 기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의 밸류가 지금 그렇게 비싸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 최대 이익을 본다면 현재 뭐 PL 한 15배에서 20배 사이만 보더라도 현재 주가보다는 굉장히 높은 주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잡아서 증권사들이 추정하고 있는 목표치의 최저치를 기준으로 PL 한 20배 정도를 본다면 36,000원 정도의 목표가가 산출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뭐 충분히 지금 가격은 매력적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손절 가격은 뭐 27,000원대를 잡았습니다만 저는 이 가격대에서 만약에 깨지 않는다면 더 사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해 우리가 계속 주목해봐야 되는 것은 뭐 누가 뭐래도 반도체다. 그래서 낙폭과대주 중에서도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많이 있지만 반도체 쪽의 핵심 종목군들, 특히 핵심 소재, 핵심 장비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주가 급등 시에 쫓아가시지 말고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저가 매수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원익 Q&C에 대해서 원픽 종목으로 잡아주셨고요. 매수하실 가격은 3만 원 정도, 그리고 목표 주가는 36,000원, 손절 라인은 27,5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반도체 장비 소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니까 오늘 레이저셀의 주가 흐름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두 분께서는 이 주가 흐름 어떻게 판단을 하셨을까요? 네, 제가 말씀을 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레이저셀 주가 흐름 오늘 상한가 들어간 모습인데 뭐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죠.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기 때문에 뭐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가 기술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 레이저셀 같은 경우는 15,000원 부근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주가가 12,600원대이기 때문에 12,400원대이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 여력은 많이 남아 있는데 이 구간까지 올라오는 과정에서 저는 만약에 지금 수익이 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비중을 조절하면서 수익을 챙기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의견을 드리고요. 만약에 매수 접근을 한다라고 한다면 손절가는 10,000원 선으로 잡아놓고서 진입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기업들, 특히 신규 상장주들 같은 경우는 오늘 극명하게 주가 흐름이 나뉘고 있는데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주가가 빠졌을 때 대응을 할 수 있는 분들만 매매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덧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사님께서는 이 레이저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궁금한데요. 비슷한 의견이실까요? 네, 일단 뭐 급등주에 대해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쫓아가지 않는 게 맞다. 그러니까 뒤늦게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급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투자 판단이 명확하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더 올라가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뒤늦게 올라타는 순간부터 판단은 흐려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뭐 시장이 다 뭐 극도로 흥분해 있어서 종목군들이 전부 비싸면은 뭐 어떤 종목을 사더라도 이익을 볼 수 있으니까 괜찮은데 지금 그거 말고도 매력적인 종목이 너무나 많은데 네.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에 눈이 멀어서 쫓아가는 것은 제가 보기엔 이게 좋은 종목이건 나쁜 종목이건 떠나서 전혀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또 어떻게 보면 뭐 증권방송을 포함한 이런 뭐 플랫폼 쪽에서도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주는 것 자체도 저는 조금은 위험 부담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이 종목이 정말 합리적으로 우리가 이에 충분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실적과 펀더멘탈을 제공하는 종목이 아니라면 급등 종목은 내가 놓친 거죠. 놓친 종목에 대한 미련을 가지지 말고 다른 종목의 매력을 한번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런 역발상 차원에서 지금 보시면 얘기만 나왔던 한투에서 운영하는 에이스 K-팝 ETF가 내일부터 나옵니다. 오늘 관련된 종목군들이 전부 급락하고 있죠. 네. 그러면 ETF가 내일부터 나오니까 ETF가 어쨌든 물량들을 채워낼 거 아니겠어요? 오늘 주가는 빠지고 있는데 외국인이 코스닥에서 제일 많이 사고 있는 종목 JYP 엔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목군들이 당장 뭐 내일부터 올라간다 이런 게 아니고 뭔가 좀 생각을 바꿔서 하락하는 종목이 그 하락하는 만큼의 적절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네. 그렇지 않다면 사야 되는 거고요. 급등하는 종목은 반대로 급등하는 적절한 이유가 없다면 팔 생각을 해야지 더 살 생각을 하면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레이저셀 종목에 대한 판단보다는 현재 급등하고 있는 종목과 급락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명확한 자기 기준을 좀 가지실 것을 저는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마감까지도 1시간이 채 남지 않았는데 마감까지의 전략은 저희가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네, 일단 오늘 뭐 많이 밀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매수의 관점으로 보셔도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으면 물론 업종이나 종목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FOMC 회의 이후에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크게 빠질 거라는 생각은 잘 들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2024년도 들어서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약세를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 증시가 좀 더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의 주가 흐름이 극명하게 나뉘고 있는데 저는 둘 다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2차 전지 쪽에 대한 낙폭이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이제 매수의 관점으로 보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코스피 쪽에 이제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조정을 좀 받아도 됩니다. 그동안 많이 올라왔어요. 조정을 좀 받을 수 있고 다만 이제 저점대에서 움직이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레거시 기업들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많이 하죠. 전공정 기업들도 저는 관심을 좀 가져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전공정도 투자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흐름이 많이 나오지 못했었던 종목군들,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종목군들, 저도 이제 많이 올라간 종목군들 굉장히 좋아하는데 지금은 좀 저점대에서 많이 올라갈 여력이 남아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종목을 저 위에서 매수해서 지금 물려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반등이 나올 때는 그 기업이 어쨌든 문제가 있어서 주가가 밀렸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때는 비중 조절의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감까지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나도투자연구소의 이재규 본부장,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두 분께서 짚어주신 원픽 종목 화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어서 오늘장 내일장 일부의 핵심입니다. 저 PBR 종목에 대해서 지금 자금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도 옥석가리가 필요하다라고 조언을 전해주셨고요. 신규 상장주 오늘 역시도 급등 양상이 펼쳐졌습니다. 극심한 변동성에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처럼 지금 관심을 갖지 못했던 건설과 게임주에서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추가 상승이 기대되는 만큼 이 점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측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